노동절 법정 공휴일도 귀족 노조 위한 정치 포퓰리즘일 뿐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의결되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원령요약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올해의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며 주 5일째 기관은 토요일을 더해 122일이 되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18일이 된다. 환산하면 사흘 건너 한 번꼴로 쉬는 날이 되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현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으로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날짜가 기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됐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권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자평하지만 이 결정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실질 정책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 소비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휴일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휴일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기업과 자영업, 공공서비스는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생산 설비는 멈추고 납기 일정은 밀리며 인력 운영의 부담은 커진다. 휴일 수당과 대체 근무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더 큰 압박을 받는다. 정치권은 휴일이 늘면 소비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기업은 휴일 하루로 생산 손실을 겪고 납기 지연으로 거래 신뢰를 잃는다. 수출 중심 산업에서는 해외 일정에 맞춰 돌아가는 글로벌 공급망과의 시간차 손실까지 발생한다. 정치권은 휴일을 만들지만 그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불균형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정책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노동 현실 그 자체에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휴일은 이미 형식적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원격 근무와 성과주의가 결합하면서 노동시간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휴일에도 카톡은 울리고 주말에도 이메일은 도착하며 공휴일에도 잠깐 확인 부탁이라는 메시지는 멈추지 않는다. 출근과 퇴근으로 나뉘던 노동의 경계는 사라지고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노동시간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공휴일 하루를 추가하는 것은 휴식의 확대가 아니라 착시의 확대에 가깝다. 많은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회사는 쉬는 날이라 말하지만 업무 연락은 계속 오는 공식 근무는 아니어도 책임은 남아있는 날로 작동한다. 휴일이 늘어날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휴일로 스며드는 역설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이다. 정부는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까지 적용 확대를 성과로 강조하지만 이 역시 상징성이 클 뿐 실효성은 의문이다. 플랫폼 노동은 공휴일에 더 바빠지고 배달 수요는 휴일에 폭증하며 택배 물량은 연휴 직전에 몰린다. 법이 휴일을 선언한다고 해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장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휴일 확대의 혜택은 상징으로만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체 공휴일 확대와 임시 공휴일 지정이 반복되며 공휴일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이다. 정치권의 입장에서의 휴일은 비용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이 부담하고 체감 효과는 즉각적이며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휴일 인플레이션이다. 문제는 휴일이 늘수록 휴식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휴일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센상법, 노랑봉투법 등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 본물처럼 쏟아지며 민노총, 한국노총과의 정치,
정체 견대를 넘어 5월 1일을 법적 공휴일까지 만들어 귀족 정치노조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경기는 대기업과 귀족 노조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휴일을 고마워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하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다. 휴일은 결국 또 하나의 이름뿐 진짜 필요한 것은 배부른 귀족 노조들의 요구 충족보다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나. 이번 노동절 법정 공휴일 추진은 경기 현실을 외면한 빨간 날 하나를 추가하는 정치 이벤트일 뿐이다. 정말 일반 노동자를 위한다면 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휴일을 침범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과 귀족노조가 아닌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족노조에 비해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하지 않는가.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다. 귀족노조도 노동과 AI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공존 대책 등을 세워야 하며 귀족노조가 갑질하는 시대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5월 1일 법정 공휴일의 정치적 결정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비판받을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한국NGO연합